승조실록 63권 중종 23년 9월 17일 병술 세 번째 기사 1528년 명가정 7년 정광필이 의논드리기를 나갈 때 반드시 고하고 돌아와서 반드시 뵙는 것이 본디 예문입니다마는 사실 대제는 절서가 바뀜에 따라 감모하는 것이니 신의 생각으로는 다른 일을 그 사이에 끼게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또 고하는 일은 따로 다른 곳에 고하는 것이 아니고 장헌 대왕의 신주가 종묘에 계시니 초아흘의 날에 이미 대제를 친히 거행하시면 열흘 날에는 관원을 보내어 고하게 하는 것이 매우 마땅하고 친히 고하실 것 없겠습니다. 하고 심정의 의논드리기는 능에 참배할 때 고하는 제사와 동향의 친제를 아울러 거행하는 일을 신은 매우 온편치 못하게 여겨 동료와 함께 의논하여 아뢰고자 하였거니와 이제 예조가 아랜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하고 이행이 의논드리기는 초아흘의 날의 친제는 동향 대제인데 그 묘를 아울러 거행한다면 대제의 오로지 예문대로 하지 않는 것인 듯 하니 관원을 보내어 거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예문대로 하라. 당초에 아울러 거행하는 일도 승전을 받들지 않았으나 모든 일의 약속과 제문은 모두 고쳐야 한다. 중종실록 63권 중종 23년 9월 17일 병술 네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여주에서 인로를 시취할 때의 무제의 규구는 이미 임시하여 취품하게 하였다. 그러나 군기시와 훈련원의 관원이 다 내려가니 그 지형을 보아 어느 제2에는 시험할 수 있고 어느 제2에는 시험할 수 없다는 것을 병조에 알려 병조로 하여금 시취해야 할 제2에만을 써서 아래어 취품하게 하라. 중조실록 23권 중종 23년 9월 17일 병술 다섯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 황효헌이 치게 하였다. 서흥, 풍촌, 평산, 신계, 장면, 언율 등의 고을에 혹 두 잠 잔 누에만 하거나 세 잠 잔 누에만 한 검푸른 벌레가 있어 모미를 갉아 먹습니다. 중조실록 23권 중종 23년 9월 18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시간광 황사우가 아뢰기를 대저 형벌은 인명에 관계되는 것이니 선왕이 세운 법을 사사로운 뜻으로 가볍게 하거나 무겁게 할 수 없습니다. 맹자의 순이 천자이고 고요가 사라도 고수가 사람을 죽이면 고요는 잡을 따름이다 하였고 한나라의 장석지가 정위였을 때에 범필 한 사람이 있었는데 문제가 죽이려 하였으나 장석지가 그 죄는 태형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랫사람이 법을 지켜 요동하지 않을 뿐더러 임금이 된 사람도 금석처럼 굳고 사시처럼 믿었게 해야 사람들이 다 믿을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형벌이 알맞지 않으면 사람이 죽고 사는데 관계될 뿐더러 화기를 감상하여 제1을 가져올 것이니 형관은 가려서 써야 한다. 다른 일은 알 수 없으나 송인강의 일은 대신이 원편치 못하다고 생각하여 여러 번 아뢰었는데 이것은 군법에 관한 일이고 또 조정의 의논이 이미 결정되었으므로 고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의심스러운 일이 있는 듯 하거니와 그러므로 대신도 의심을 가져서 그렇게 아랜 것이다. 함의 특징관 손주가 아뢰기를 형벌이 알맞지 않으면 일마다 다 걸러지는 것이니 형관의 선택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서울이라면 형벌이 알맞지 않은 데에는 물의가 따름으로 조심하겠으나 변방의 먼 곳은 듣고 보기에 어려움으로 수령이 지나치게 형벌하는 일이 많을 것이다. 하며 손주가 아뢰었다. 외방의 형벌이 알맞지 않은 일은 관찰사가 살펴야 합니다. 중조실록 63권 중종 23년 9월 19일 모자 첫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여느 거동 때는 모든 군령을 표신으로 할 뿐 아니라 밀부로도 하유하는데 이번에 여주로 거둥할 때에도 이렇게 하고자 한다. 다만 성종조에서는 먼저 유서로 좌상, 우상에 하유한 뒤에 밀부를 썼는데
이번에도 유서로 먼저 하유한 뒤에 밀부를 쓸 것인가, 또는 밀부와 선전 표신을 한꺼번에 아울러 쓸 것인가, 이 뜻을 병부에 의논하라. 또 성종조에 쓰는 재령의 제사할 때 계승부의 노인을 모아 공개하였다. 이번에도 여수의 6고을의 노인을 모아 능에 참배하고자 하고, 그 뒤에 막차로 돌아와 시제를 낸 뒤에 청심루에서 제상을 공개할 때에도 함께 공개하고자 하니, 이 뜻을 미리 갖고 오래 이르라고 예조에 말하라. 정교실록 63권 중종 23년 9월 19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이제 평안도 경차관 임준의 계본을 보면 신도에 와서 사는 중국 사람의 말이 매우 불손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죽더라도 돌아가지 않는다. 들어가더라도 겨울에는 들어갔다가 봄 여름에는 나와서 소금을 고겠다고 한다 하였으니, 이처럼 왕래하면 와서 사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일은 조치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대신에게 수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곧 보부하도록 하라. 임준의 계보는 다음과 같다. 신이 차사원, 귀성, 부사, 유상령과 중국 사람이 가사, 인구의 수와 남녀, 장로, 약과 거주하는 지방과 나원, 연, 월, 일을 살펴본 뒤에 적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 통사 신순을 시켜 와서 사는 것이 부당하다는 까닭을 일렀더니, 그들 중에는 한, 경량, 김, 선왕 등이 대답하기를, 우리들은 지난 8월에 들어왔는데 우리들이 와서 사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므로 그 중에서 8집은 이달 초승에 처자를 거느리고 도로 들어갔으나, 지금 사는 사람은 또한 밭곡식을 다 거두려 하거니와 소와 양을 기르기 어려우므로 도로 싣고 10월 초승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이제 들어가더라도 해마다 봄 여름에 나와서 소금을 굽고 어렵하는 따위 일을 당신들이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하기에, 신들이 다시 말하기를, 봄 여름에 머물러서 소금을 고고 고기를 잡는다면 계속 사는 것과 다를 것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요동에 이자하여 주의를 다스릴 것이다 하니 대답하기를, 우리들은 본디 죄가 없는데 무슨 두려워할 것이 있는가 하였습니다. 또 최임은 늘 스스로 말하기를, 목이 잘리게 되더라도 끝내 나가지 않겠다 하였는데, 지금은 소금, 새우를 팔러 본토에 나가고 집에 없다 합니다. 이런 말이 각기 다른 것을 보면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마는, 와서 사는 중국 사람 가운데 궁전을 만드는 자는 없으나 왕주라는 자만이 야철장인데 야로 한 곳을 차려놓고 도끼, 낫 따위의 농기들을 만듭니다. 이 섬은 둘레가 15리이며 높은 봉우리와 깊은 골짜기가 없고 땅이 기름져서 노는 50여 섬지기쯤 되고 밭은 60여 일 가리쯤 됩니다. 이 섬은 요동에서 60여리 떨어져 있고 용천에서도 60여리 이상 떨어져 있으며, 인구는 작년의 남자 48명, 여자 27명, 늙은 남자 8명, 여자 4명, 어린 남자 14명, 여자 19명입니다. 진조실록 63건 중종 23년 9월 19일은 무자 세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경복궁의 수리가 그일 거의 끝났는데 내 생각에는 수리가 미진한 곳이 있을 듯하다. 전일 경회로에서 외사를 접견할 때에 친히 보고자 하였으나 접견하는 예가 중지되었으므로 보지 못하였다. 동은 서당을 접견하려 하였으나 재변이 있었기 때문에 접견하지 않았다. 수리를 다 하지 못한 곳이 있으면 얼음이 얼기 전에 수리해야 할 것이므로 내가 오늘 황궁할 때 들러서 보려 하였으나 따로 할 일이 없으므로 미리 분부하지 않았다. 준조실록 63권 중종 23년 9월 19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일출 때에 상이 용복을 갖추고 승리의 문으로 나가 서교에서 관가하고 망원정에서 주정하여 관무제 당상관 당학원을 뽑아서 소역을 소개하였다. 진조실록 63권 중종 23년 9월 19일 무자 다섯 번째 기사. 정운에 전교하였다. 오늘 거둥때에 돈영부 아래에서 도홍색 옷을 입고 말을 달려 어전을 지나간 두 사람이 있었다. 그것이 내금이인지
겸사복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시위하다가 항우를 잃어 뒤진 자라면 어전에서는 말에서 내렸다가 도로 타야 할 것인데 곧 바로 대가를 범하였으니 매우 옳지 않다. 이제 묻는다면 저희끼리 서로 미루겠으나 이 두 사람은 궁극히 주문하여 아래라. 또 대가가 철물 전 앞 다리에 이르니 도중에서 선정관 유광호가 이 둑이 찢어진 일을 와서 고하였는데 둑이나 교룡기가 어쩌다 찢어지는 일이 있으면 곧 묶어 매고 주정하는 곳에서 아래어야 오를 것이니 길에서 고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것은 추문하지 않겠으나 뒤에 이런 일이 있게 되면 곧 묶어 매고 길에서 아래지 말라는 뜻을 말하라. 둑은 임금이나 대장 앞에 세우는 큰 기치 하나로 큰 삼지창에 붉은 상모를 많이 달았으며 행진할 때는 말단 사람이 받쳐 들고 수명의 군사가 벌일줄을 당겨 잡는다. 신조실록 23권 중종 23년 9월 19일 무자 6번째 기사 헌문관 부제하 이후 여림이 아래기를 이제 황공 때에 경복궁의 수리한 곳을 친히 가서 살피려 하신다는 것을 들었는데 임금의 거동은 가볍게 하여서는 안 되니 신들은 대체에 있어 미안하다고 생각하므로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잔겨하였다. 대비전이 계신 곳을 이미 수리하였거니와 객인을 접견할 때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으나 접견하지 않았으므로 보지 못하였다. 이 일만을 위하여 와서 볼 수 없는데 그 수리가 행여 미진한 데가 있다면 부득이 얼음이 얼기 전에 수리해야 할 것이므로 황공할 때 들어가 보고자 한 것이다. 이것도 위를 받드는 일이고 솔레에도 대가가 들러서 본 때가 있었으니 아랫 뜻은 옳으나 어찌 어리에 해롭겠는가. 신조실록 23권 중종 23년 9월 19일 무자 7번째 기사 좌이정 심정이 우이정 이행에게 선교하기라. 좌이정 심정과 우이정 이행에게 선교하기라. 동교, 서교에서 관가하는 것은 유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개 봄에는 경작을 살펴 부족을 뽑고 가을에는 수확을 살펴 불급을 도우려는 것인데 지금은 동교, 서교에서 관가하는 것을 예사로 하니 유관하는 일과 같다. 예전에 성종조에 있어서는 영릉에 거동하실 때 여주 등 각 고을에서 백성에게 전조의 반을 특별히 감하여 내리셨는데 이것은 황공 때에 하신 일이었다. 올해는 농사가 조금 잘 되기는 하였으나 내가 교외의 백성으로 하여금 또한 은택을 입게 하고자 한다. 대신의 뜻에는 어떠한가? 상의장차 여주에 거동하려 함으로 성종 때 이를 인용하여 말하는 것이다. 함에 심정과 이행이 회개하기를 하문하신 일은 매우 마땅합니다. 동교 서교의 관가는 조종조에서 이와 같이 하였거니와 봄에는 경작을 살펴 부족을 돕고 가을에는 수확을 살펴 불급을 돕는다는 데에 유념하신 뜻이 지극하십니다. 올해에는 실롱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 언수에 관한 일은 상께서 짐작하여 하셔야 하겠습니다. 외방의 백성은 다 전세가 있으나 이 경성으로부터 심리 아는 먼 지방과 같지 않은데 백성의 일을 이토록 극진히 유념하시니 신들은 못내 다행합니다 하니 알았다. 잔교하였다. 심정과 이행이 또 아뢰기를 올해의 농사가 완만하다고는 하나 외방의 풍제 수제도 크므로 아울러 유념하여 먼 지방의 백성이 고루 혜택을 입게 하셔야 하겠습니다 하니 잔교하였다. 대신이 아랫말이 매우 마땅하다. 임금이 백성을 보는 데에 어찌 멀고 가까운 차이가 있겠는가. 이번에 물은 것은 마침 관가가 있기 때문에 의논한 것이다. 먼 지방의 백성이 고루 그 혜택을 입게 하려면 어진 수령을 가리는 데 달려있다. 수령이 잘 봉행하면 은택이 절로 백성에게 미칠 것이니 이것은 진실로 다시 유념하여야 하겠다. 중정실록 23권 중종 23년 9월 19일 무자 8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이 낙점한 선정관 10인은 빨리 배를 타고 강을 건너 강가에서 말을 달리기도 하고 날짐승을 쏘기도 하게 하라. 내가 그 말을 불리는 형세와 날짐승을 쓰는 형상을 보고자 한다. 중조실록 63권 중종 23년 9월 19일 무자 9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경복궁이 수리한 것을 친히 가서 살피신다는 것을 신들이 듣고 매우 미안하게 여겼습니다. 전일 홍문관에 분부하시기를 홍문관이 먼저 친히 가서는 안 된다는 뜻을 아뢰었으므로 이 분부가 있었던 것이었다. 자전께서 계신 곳인데 수리를 다하지 못한 것이 있을 듯함으로 보고자 한 것이다 하셨는데, 이것도 위를 받드는 일이므로 효성의 생각이 드러난 것이나 수리한 곳은 동궁, 대비가 있는 궁이었다. 뿐이 아니라 골례를 다 수리하였으니 조야의 사람들이 어찌 위의 뜻이 이러하신 줄 알겠습니까? 영선을 위하여 친히 가신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성덕에 흠이 될 듯합니다 하니 선교하였다. 자전께서 계시는 궁에 개수회의하는데 개수하지 않았거나 개수회의할 것이 아닌데 개수한 데가 있다면 얼음이 얼기 전에 다 수리해야 할 것이므로 보고자 하였다. 이것은 다른 것과 같지 않고 본래이니 무슨 방해될 것이 있겠는가. 진조실록 63권 중종 23년 9월 19일 무자 10번째 기사. 한 늙은 안악이 수박을 이고 전주하에서 바라보이는 곳에 서 있는 것을 상이 보고 정원에 전교하였다. 저 강가에 수박을 이고 와서 서 있는 자가 있는데 무슨 일로 가져왔는지 모르겠다. 다만 지난 병술년에 청가를 바치러 온 자가 있었는데 역시 관가 때 와서 바쳤었다. 대신에게 물었더니 이것은 그로서는 지극한 정성이 받은 들 의리에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하므로 받도록 명하였다. 이 일을 본뜻에 왔다면 마침내 배단이 있을 것이니 별감을 보내어 가져온 까닭을 물으라 하매 정원이 곧 별감을 보내어 물었더니 바로 병술년에 가지를 바친 양녀 아기동이 수박과 창가를 바치려고 온 것이었는데 장교하였다. 이것도 지극한 정성임으로 받아야 할 것이나 번번이 이렇게 하면 백성이 다 또 본떠서 패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다시 별감을 보내어 너희 정성은 지극하나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물리치게 하라. 진조실록 63권 중종 23년 9월 19일 무자 11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경복궁 동궁 대비가 있는 궁이다. 수리한 것을 보니 침실에 장지가 많은데 이것은 자전의 분부로 하였을 것이다. 다만 서쪽 행랑 밖에는 눈비를 피하는 행랑을 만들고 서쪽 행랑부터 침실에 이르는 곳에는 눈비를 피하는 행랑을 만들지 않았는데, 장지는 고칠 수 없겠으나 눈비를 피하는 행랑은 만들어야 할 것을 만들지 않았으니 이 뜻을 성공감에 말하라. 진조실록 23권 중종 23년 9월 21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어제 하문하신 경복궁의 수리한 곳에 서쪽 행랑부터 침실까지는 횡각을 만들지 않은 이를 성공감에 물으니 모두 수리할 것을 공조와 성공감이 함께 의논하고 개품하여 하였는데 행랑의 횡각에 관한 일은 당초부터 마련하지 않았으며 뒤따라 영선할 것을 또 차지 내관에게서 들었으나 내관도 말하지 않았으므로 만들지 않았다 합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만들어야 할 것인데 만들지 않았으므로 말한 것이다. 중조실록 63권 중종 23년 9월 21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야인은 늘 동소문으로 원내하거니와 외인은 이제 비로소 보건대 요념사의 작은 길로 다리고 다녀와서는 안 되겠으니 홍화문 앞의 큰 길로 내보내야 하겠다. 홍화문은 창경궁의 정문이다. 중조실록 23권 중종 23년 9월 21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성절사 한효원이 서장을 정원에 내리며 은서 일렀다. 이제 이 서장을 보건대 황제가 조고와 조비에게 존호를 더 올리고 천하로 하여금 표문을 바쳐 하례를 아뢰게 하였는데 우리나라도 하례를 아랠 것인지를 한효운이 그 당해 도리에게 물으니 답하기를 하례를 아뢰지 않은 것은 그르다. 와서 하례한들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더라고 하였다. 전에 강증이 중국에서 사신으로 가서 예부에 청하기를 우리나라는 해외의 나라이므로 무릇 하례를 아랠 일이 있는 것을 다 알 수 없으니 예부가 요동이 이자하고 요동이 우리나라의 이자하여 알리는 것이었단가 하였더니
예부가 허락하였다. 이제 이 하례를 아뢰는 일을 해외로 하여금 다 하게 한다면 요동이 반드시 이자 할 것이니 우리나라는 요동의 자문을 기다린 뒤에 공사를 만들겠으나 여저의 혹 고문을 상고하여 할 일이 있거든 정부에 신도하여 승문원에 이르도록 하라. 그 서장은 다음과 같다. 신이 북경에 도착한 사흘 만에 전례대로 현주를 청하니 서반 하인이 오늘 황제가 조고 조비의 존호와 고의 존시와 모후의 휘호를 더 올렸으니 하례를 받은 다음 날 현주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다음 날에 현주하고서 외방은 하례를 아뢰는지를 물었더니 하인이 알려줄 수가 없다. 오늘 반행한 주문을 구해보니 외방이 하례를 아뢰는 일은 거론하지 않아서 더는 알 수 없다 하였습니다. 7월의 통보를 이리저리 구해보아서 8월 13일에야 7월 20일에 예부의 한 본을 얻어 살펴보았는데 거기에 대리가 이미 끝나서 천하에 고하였으니 각 왕부와 천하의 문관, 무관, 오품 이상에게 행의하여 모두 표문을 바쳐 경하하게 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인에게 우리나라가 와서 할애해야 하는지 또 요동 도사가 이문하여 알려줄 것인지를 다시 물었더니 말하기를 예부의 의제사에 물어와서 대답하겠다 하였습니다. 이튿날 예부로부터 와서 말하기를 당해 도리가 저들은 외국인이 우리 부가 할애하러 오라고 말할 수 없으나 함께 할애하러 오는 것이 옳고 할애하러 오지 않는 것은 그른데 다만 여러 왕과 문관, 무관, 오품 이상의 아문으로 하여금 할애를 아뢰게 하면 본국은 스스로 전례를 상고하여 할 것이고 요동이 알릴 것인지도 절로 전례가 있으니 또한 전례를 상고하여 시행할 것이다 하더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생각으로 조정이 귀국을 여러 왕과 같이 대우하니 귀국도 해외로 자차하지 말고 이 천하가 다 할애할 때 소문에 따라 할애하러 오면 예법에 마땅하고 조정도 그러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또 귀국은 무릇 할애를 아랠 일을 당하면 의례 각처에 박물을 바쳤으니 이번에도 예물을 많이 써야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이 할애를 아뢰는 표문의 경례를 구해보려고 하인에게 묻기를 요즘 경 아문의 표문이 왔는가 하였더니 대답하기를 외방에 있는 아문은 의례 각각 할애하지 못하고 포종사가 그 맡은 지방에 각 아문의 표문을 거두어 모아 일제히 올려보내므로 순천도가 경성에 있기는 하나 직리에의 허다한 부주 아문의 거리가 같지 않으니 그대의 행차가 돌아가기 전에는 아마도 미처 바치지 못할 것이다 하므로 구해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조서와 예부의 제보는 베껴 써서 동봉하여 올려보냅니다. 황제의 조서는 다음과 같다. 짐이 덕건대 성인의 효는 어버이를 높이는 것을 큰 것으로 삼고 임금의 정치는 효경을 앞세우되 이는 감히 정에 얽매여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로 예전의 성명한 임금들의 중요한 도리라 한다. 짐이 번복으로서 우르러 천명을 받고 우리 황형의 유조를 받들고 우리 성조께서 형이 죽으면 아우가 이으라 하신 말씀을 지켜 짐이 들어와 조종의 대통을 받들매 즉위 한참에 먼저 예관에 명하여 조종의 신하들을 모아 칭호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논하게 했더니 좌우의 대신은 그릇되게 예도에 어그러지는 의논을 세우고 춘조의 경주하는 함부로 정도에 벗어나는 말을 구하여 부자로서는 그 친속을 끊을 수 있다 하고 자손으로서는 인후가 된다는 말을 고집하였다. 이 때문에 통사가 흩어지고 기강이 실추되어 인륜이 거의 불명해지고 고의가 거의 취송에 가까웠으되 그때 짐은 추보의 정성만을 간직하였고 견문에는 소득이 없었다. 위로 하늘이 살피고 도와 나에게 혈량을 내려주며 힘입어 대명과 대륜이 이미 그 천서를 바루었는데 존칙 존호가 아직도 상법에 맞지 않았던 것은 간사한 무리가 능히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실로 내가 어려서 아는 것이 없었던 탓이다. 이제 뒤미쳐 생각하건대 우리 황조비 효희 황태우께서는 일찍이 황조를 섬겨 근검하고 제장하셨는데 그 존칭이 미진하며 황고 공목헌 황제께서는
현덕이 소창하고 관인이 순수하셨으며 성모 장성 황태후께서는 정선하고 숙철하여 내치를 잘 돕고 짐을 양육하시며 깊은 은혜가 만극하셨으니 몸소 가르치느라 애쓰신 것을 사모하면 보답할 길이 없거니와 넓은 인애와 높은 언덕을 생각한다면 또한 어떻게 기리겠는가. 추보의 정성을 이미 펴지 못하였거니와 칭송의 정성 또한 조금도 다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다시 전제를 참고하고 여정에 의하여 관헌을 보내어 천지 종묘 사직에 삼가 고하고 올해 7월 10일에 삼가 보칙을 받들어 황조비의 존호를 바쳐 효희 강숙 온인 의순 협천 우성 태왕 태후라 하고 황고의 존시를 더 올려 공예 연인 등목 순성 헌 황제라 하며 12일에 삼가 보칙을 받들어 성모의 휘호를 더 올려 장성 자인 황태우라 하였다. 대례가 끝남에 반시할 언사를 뒤에 주시한다. 예부의 한 제보는 경하에 관한 일인데 다음과 같다. 가정 7년 7월 10일 황제께서 효경을 더욱 융숭히 하시어 조고비에게 효혜 강숙 온인 의순 협천 우승 태왕 태후의 존호를 황고에게 공예 이연인 목 순성 헌 황제의 존시를 더 올리고 12일에 성모에게 장성 자인 황태후의 휘호를 올리시니 대례가 끝나고 천하의 고함에 각 왕부와 천하의 문관 무관 5품 이상의 아문에 행의하여 모두 표문을 바치고 경하할 것과 장성자인 황태후에게 이미 휘호를 더하였으므로 무릇 정조 등 절일과 모든 경하할 대로 당하여 바치는 표문의 일체로 험준하도록 해야 마땅하므로 명이 내린 날에 범두가 곧 각 왕부와 천하의 문관 무관의 아문에 행위하여 알리겠습니다고 아래요 성지를 받더니 그리하라 하셨다. 진조실록 63권 중종 23년 9월 21일 경인 네 번째 기사. 예조의 공사를 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남자 노인을 공개할 때는 효자 순손을 같이 공개하고 여자 노인을 공개할 때는 절부 연료를 아울러 공개할 것을 부표하여 아래라. 진조실록 63권 중종 23년 9월 21일 경인 다섯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 황효헌이 치기게 하기라. 평산 부내 인가의 배나무가 가지마다 새잎이 나고 봄처럼 꽃을 피웠습니다. 진주실록 23권 중종 23년 9월 22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장원에 찬격하였다. 전라도의 나비를 규격을 어겨 만든 임피수령 김수준과 고령수령 최순성을 전례에 따라 파직하였는데 대신에 그 나비는 다 도회관에서 만들었으니 그 수령들에게는 죄가 없다 하므로 임시켰다. 그러나 그도의 관찰사 유보에게 다시 물으니 그 서장에 그 수령들을 각각 가까운 도회관에 붙여 왕래하며 감독하게 하여 만들게 했으니 이것은 고을에서 만든 것과 다를 것이 없다 하였다. 그래서 이 서장의 뜻으로 다시 대신에게 물었더니 대신이 참으로 관찰사가 왕래하며 감독하여 만들게 하였는데 이렇게 규격을 어겨 만들었다면 수령은 물론 죄를 받아야 마땅하나 왕래하며 감독하여 만들게 하지 않았다면 수령에게 죄가 없는데 그 수령의 주안을 보면 감독하여 만들게 하였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따라서 그 주안을 대내에 들여오게 하였으나 이 주안이 본다 하여 죄도 볼 수 없으니 사헌부의 성상소를 불러 분간하여 아래라고 말하라. 또 무릇 거둥 때에 전령하는 선정관과 의금부의 관원은 의리 다 가전이 있으므로 정교할 일이 있으면 곧 가전에게 전교하였다. 그러나 근래에는 정교할 일이 별로 없으므로 이러한 정교를 하지 않았었는데 선정관과 의금부의 관원이 다 신관이므로 옛 일을 몰라서 가전에 부르면 놀라고 두려워할런지도 모르니 이 뜻을 미리 선정관과 의금부의 관원에게 말하라. 중조실록 63권 중종 23년 9월 20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좌우의 대장과 위장에게 밀부를 쓴다는 것을 이웃으로 만들어 표신과 밀부를 섞어 쓰되
강안이 막혀 있거나 산이 막혀 있는 곳에서는 밀부로 하유하여 일체 성경조의 옛 일대로 한다는 것을 하유하라. 진조실록 63권 증정 23년 9월 20일에 신묘 세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양률 연에 관한 일은 여섯 고을 사람들을 여주에 모아 공개해야 하겠으나 여자 노인과 절부 등을 다 여주에 모아서 공개한다면 천인은 가서 참여할 수 있어도 사족의 부녀자는 갈 수 없을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노인들은 딸린 말이 있는 자라면 갈 수 있으나 딸린 말이 없고 또 병들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자라면 가서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용인 같은 고을은 3, 4일 일정이므로 결코 갈 수 없을 것이니 각각 부근의 숙소에서 공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장원이 전교하였다. 연호 때 대전에서는 남자 노인만을 공개하고 여자 노인의 일은 말하지 않으나 예조의 공사에 여자 노인들은 술과 고기를 마련하여 내려준다 하였는데 내 생각에는 정교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이것도 아름다운 이름으로 허가하였다. 또 효자, 순손이 있으면 남자 노인과 같이 공개하고 또 절부도 여자 노인의 예에 따라 술과 고기를 내려준다는 것이 있었는데 이 공사는 부패하여 아래라고 하교하였다. 당초에 여자 노인을 여주에 모으는 것을 말하지 않았는데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물어서 아래라. 그리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노인이 2, 3일 일정을 왕래하는 것은 배단이 있으니 아래대로 절목을 만들어 아래라. 진조실록 63권 중종 23년 9월 22일 신묘 네 번째 기사. 정원이 아래기를 지나사 황제가 조고의 전호를 올리고 천하로 하여금 표문을 올려 하례를 아래게 하였기 때문에 이를 빨리 자출해야 하고 그릇 뒤에야 문서를 만드는 일이 미칠 수 있습니다. 전례가 이러하거니와 지나하는 일은 혹 요동의 자문을 기다려서 할 것도 요동의 자문을 기다리지 않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 성절사가 친히 물어왔으니 요동의 이자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곧 자출하여 정조사가 가기 전에 보내야 합니다. 이것은 시급한 일이므로 예조가 보부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아뢰입니다. 아니 전교하였다. 중국에 하례를 아뢰일 일이 있으면 예부가 요동에 이자하고 요동이 우리나라에 이자하여 알리는 것은 전에는 강증이 예부에 청하여 이미 규례를 내었다. 이번에는 황제가 조고의 존호를 도우리고 천하에 고하여 표문을 올려 하례를 아뢰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로 하여금 모두 하례를 아뢰게 하는지를 지금은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하고 또 한 효운이 서반에게 물었을 때 서반이 다만 도리의 말로 대답하기를 너희 나라도 하례를 아뢰어야 할 것이다 하였을 뿐이다. 이 말이 예부의 당상에게서 나왔다면 괜찮겠으나 우리나라와 중국이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리가 소문을 만들었는데 다만 이 말을 듣고 요동의 이자를 기다리지 않고서 문득 하례를 아랜다면 저 중국에서는 반드시 이 일이 쉽게 누설되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해외로 하여금 모두 하례를 아뢰게 한다면 가지 않을 수 없겠으나 해내만을 하례하게 한다면 또한 갈 수 없을 것이다. 정부의 생각은 사대하는 일이라 하여 급하게 아랜 것이겠으나 내 생각은 요동의 이자를 기다려서 하고자 한다. 또 전에 중국 사람이 비평하기를 그네 나 사람은 오지 않아야 하는데도 오니 이는 무역을 위한 것이다 하였다. 이 뜻을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진조실록 23권 증종 23년 9월 22일 신묘 다섯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하례를 아뢰는 일을 보부하려 하였으나 오늘 아침에 정부가 성절사의 서장을 가져가 가서 보고 먼저 아뢰었으므로 보부하지 않았습니다. 본조의 생각으로는 정조의 표문에 자인 새로 우린 존호를 바란다. 이란 글자를 쓰지 않을 수 없고 또 불가불 하례를 아뢰고서 써야 하므로 먼저 하례를 아뢰고서 정조의 표문에 두 글자를 쓰는 것이 매우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전에 강증이 예부에서 무릇 하례를 아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이자 여지를 전한다는 것을 이미 규례를 세우고 왔으니 이제 하리의 말만을 듣고 해외가 모두 하례하는지를 알지 못하고서 문득 하례를 아랠 수 없다. 그러므로 다시 대신에게 물어서 의논하여 조치하겠다.
진조실록 23권 중종 23년 9월 20일 신묘 여섯 번째 기사. 평안도 권잘사 흑웽이 와서 복명하니 장원에 전교하였다. 평안도 권잘사는 대신으로서 중임을 맡아 왕래하였으므로 면대하여 아뢰고자 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나도 묻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러나 마침 오늘 내일은 국기이고 24일에 전시함으로 곧 인견하지는 못하니 오는 25일에 인견하겠다고 말하여 보내라. 증조실록 63권 중종 23년 9월 20일 신묘 일곱 번째 기사. 삼공이 아뢰기를 정조사의 문에서 더 어린 전어를 갖춰 쓰기 어렵고 저들의 일은 옳든 그르든 조구를 존승하고 전하로 하여금 다 하리하게 하는 것인데, 이 말은 하리의 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공문 조서를 성조사가 베껴 쓴 글이다. 이니 이 문서가 어찌 헛된 일이겠습니까? 또 전에 과연 우리나라를 무역하러 들어온다고 한 비평이 있었으나 어찌 이 때문에 저지하겠습니까? 대저 사대에 있어서는 잦은 것을 헤아리지 않고 중국에 경조하는 일이 전부터 있어 왔으니 지금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사대하는 일을 어찌 잦은 것을 헤아려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예부의 이자를 보고서 하려 하였다. 상절사가 이미 조서를 베껴 써서 먼저 보냈는데 이것도 공문이니 빨리 진화사를 보내라. 진조실록 63권 중종 23년 9월 23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예전에 대신이 알거나 종신에 앓는 사람이 있으면 임금이 친히 가서 문병하여 대신을 존중하는 예와 구족과 친목하는 도리로 보인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인데 후세에서는 어렵게 여김으로 내가 늘 온편치 못하다고 생각하였다. 내가 듣고 본 일을 말하자면 성종께서 효령대군, 영응대군, 월산대군, 현숙 공주dom의 집에 여러 번 거둥하시고 또 다른 거둥 때에도 둘러보셨으며 내가 즉위한 이후에 제안대군이 아름으로 친히 가서 문병하였으니 전례가 잠옷 많다. 효희의 공주 연성이 기미에게 시집간 공주이다. 지난 날 달부터 이지를 알아 정세가 중함으로 내가 일찍이 친히 가서 문병하려 하였으나 이 거둥이 쉽지 않을 듯하므로 내가 하지 못하였다. 그늘에 들이니 그 정세가 더욱 긴급하다 하는데 내가 오는 달에 멀리 가는 일이 있고 부득이 보아야 하겠으므로 전시한 뒤에 지나갈 때 친히 가서 문병하겠다고 내가 이미 공주에게 이르렀다. 더구나 이 집은 내 본궁이므로 사처와 같지 않은 까닭에 전에 원자가 이후하셨던 때에도 들러보았고 또 이 집은 선조께서 즉위하신 뒤에 이어하셨던 것이므로 거둥하여도 무방하니 내일 전시한 뒤에 가서 문병하려 한다. 이 뜻을 병주에 말하라. 진조실록 23권 중종 23년 9월 23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장원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내일 전시한 뒤 환궁할 때에 친히 공주의 집에 가서 문병하려 하신다는 상교는 지당하십니다. 다만 성정조의 일은 대군과 공주가 다 존속이므로 친히 가서 문병하셨습니다. 효령대군은 성종에게 오촌 대부가 되고 영흥대군은 성종에게 사촌 대부가 되고 현숙공주는 성종의 손위 누이였다. 또 접대 원자가 피우하였을 때 전하께서 친히 가서 보셨으나 세자와 공주는 차이가 있는데 공주가 얼른 것을 친히 가서 문병하신다면 사체에서 썼다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전교할 때에 내 자신의 일을 구태여 죄다 말하지 않고 대강만을 전교하였다. 성종께서 영대군 현숙 공주 등의 집에 친히 가신 것은 대군 공주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잠져 있을 때에 몸이 불편하여 그 집에 피우하였으므로 성종께서 습진으로부터 환궁할 때에 두 번 들러보셨는데 이것은 지난 개축년의 일이다. 대군 공주와 제군을 옹주는 차이가 있어야 하고 또 전례가 있으므로 들러보려는 것이다. 성종조의 일을 지금의 조건은 모르겠으나 재상에 있다면 어찌 그것을 아는 자가 없겠는가. 진조실록 63권 중종 23년 9월 23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좌의정 심정 의정 이행이 아뢰기를
영능에 가동하실 때 모든 일을 위에서는 다 생략하시고자 하는데 신들의 생각으로는 아랫사람이 위의 뜻을 모르고 각 고울들이 무릇지응에 관한 모든 일을 잘 봉행하지 않아 폐해가 백성에게 미칠 듯합니다. 외방에 민폐가 없지 않다고는 하는데 공상에 관한 일이라면 아랠 수 없겠으나 모든 공궤에 관한 일로 말하면 지응사가 다 단속하니 어찌 짐작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각 고을의 수령들이 호종하는 인원에게 인정을 장만하여 줄 것인데 그 인정을 장만하는 물건은 다 백성의 힘에서 나오니 과연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사에게 승전을 받들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생략에 관한 일은 전에 이미 경기 관찰사를 불러서 도로를 닦는 일과 그 밖의 일에 있어 폐해가 백성에게 미치게 하지 말도록 하고 역마를 마련하는 일에도 폐해가 없게 하도록 말하였다. 그러나 과연 아랫바와 같이 아랫사람이 잘 봉행하지 않으면 법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니 생략하는 일에 관하여 승전을 받들어서 아랫사람이 알게 해야 하겠다 하고 또 정승에게 전교하기를 성종조에 내가 잠재 있을 때 마침 불편하여 영흥대군의 집과 현숙공주의 집에 피우하였는데 성종께서 습진하고 황궁할 때 대군 공주와 제군 옹주는 같지 않다고 생각하여 친히 와서 문병하셨다. 지금 효희의 공주가 마침 이지를 아는데 내일 전시하고 황궁할 때 공주의 집이 가는 길가에 있으므로 들어가 보고자 한다. 선조의 사람은 얼마 없고 내가 들어가 보는 것을 신진들이 보면 괴이하게 여길 것이므로 경들에게 이른다. 하며 심정과 이행이 아뢰기를 친히 가서 문병하시는 것은 선왕조에 있던 일이기는 하나 그 대구는 다 성종께서 존경하신 분이었으므로 지금의 공주와는 같지 않습니다. 더구나 내일은 인물을 시치하는 날이므로 법가와 시신의 절차를 갖추어 거동하시는데 황궁할 때 들어가 보신다면 사체에 있어서 어떠하겠습니까? 대저 공주는 출가하며 귀녕도 할 수 없으므로 옛 말에 사시에게 귀녕하려는 뜻을 아뢰리라 하였고 또 부모와 형제를 멀리하였다 하였으니 조종조에서 혹 한때 하였더라도 우주에서 반드시 주께서 본받으려 할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조종의 일로 말하면 연승이 김희에게는 임금과 신하의 구분이 있어야 하는데 어찌 친히 신하의 집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아린 것은 매우 마땅하다. 다만 내가 영흥대군의 집에 있을 때에는 성종께서 예복으로 친히 오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바로 전시하고 황궁하실 때였으며 또 현숙 공주의 집에 있을 때에 성종께서 용복으로 친히 오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바로 습진하고 황궁하실 때였다. 또 이 공주의 집은 사가와 같지 않고 내가 잠졌대 본궁이며 원자가 피화했을 때에 내가 습진한 뒤에 용복으로 들어가 보았다. 대신의 생각에는 법가를 갖추고 들어가 보는 것이 항법이 될까 염려되어 아뢰는 것이겠으나 성종조에 있어서 한때 어쩌다 하신 일이고 이제도 한때 어쩌다 하는 일인데 어찌 항법이 되겠는가. 공주가 마침 앓고 나도 오는 날에 멀리 가는 일이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문병하고 말 수 없으니 시신은 물러가 있게 하고 들어가 보면 무엇이 해롭겠는가. 또 기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주를 위한 것이다. 중조실록 63권 중종 23년 9월 24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인정의 상이 인정전에 나아가 시제를 내고 곧 대내로 돌아갔다. 중조실록 63권 중종 23년 9월 24일 개사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신들이 듣건대 황궁할 때 효희의 공주의 집에 들르신다 합니다. 대개 임금은 쉽사리 거동할 수 없는데 더구나 공주가 또 존속이 아니니 문병은 하더라도 친히 가시지는 않아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대군 공주는 지군 옹주와 같지 않다. 공주가 아는데 들러서 문병한들 무엇이 방해되겠는가. 또 내가 성종께서 하신 일을 눈으로 보았거니와 존속이 아니라도 여러 번 와서 문병하셨는데 이 뜻은 어제 이미 대신에게 전하였다. 이번에는 이를 위하여 공주의 집에 거동하는 것이 아니라 황궁할 때 길가이므로 잠시 들어가 보려는 것인데 더구나 공주의 이질이 긴중하고 오는 달에 내가 또 멀리 가는 일이 있음이랴.
나는 들어서 문병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중조실록 63권 중종 23년 9월 24일 개사 세 번째 개사 일출 때에 상이 모하관에 나아가 전시를 보였다. 중조실록 63권 중종 23년 9월 24일 개사 네 번째 개사 시관에게 전교하였다. 거자가 먼저 쏜 관혁의 획수는 변중을 1번으로 하고 관중을 2번으로 하며 관혁에 합격하지 않은 자는 기사를 시키지 말라. 관혁은 무과 활 속의 한 과목인데 전체의 크기는 길이 10척 8초 내 너비 8척 3촌이고 관은 가운데 검게 칠한 부분을 말하는데 길이와 너비가 각각 전체의 3분의 1이며 150보 떨어져서 쏜다. 변중은 관역의 관 밖의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기사는 무과시험의 한 과목인데 지금 한자의 관역 5을 35보씩 띄어 버려놓고 말을 다리며 활을 쏘아 마치는 것을 말한다. 중조실록 63권 중종 23년 9월 24일 개사 다섯 번째 개사 대간이 합사에 아뢰기를 효희의 공주에게 들으시는 것은 온편치 못하다는 것을 오늘 새벽 동가하기 전에 아뢰니 전교에 선왕조에 있던 일인데 의리에 무엇이 해롭겠느냐 하셨는데 이 정교는 마땅합니다. 다만 전일 경복궁 수리하는 것을 친히 살피시는 일을 하정이 다 부당하다 하였으나 그 하유에 대비께서 계신 궁임으로 친히 살피고자 하며 미진한 곳이 있으면 얼음이 얼기 전에 수리해야 할 것이다 하셨으며 온편치 못하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효리의 일은 위를 위하여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다시 아뢰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들으시는 일은 이 일과 같지 않으며 또 그것이 선왕조에서 하신 일이기는 하나 때가 다르다고 일이 다르니 죄다 지켜서 행할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공주에게 들러보는 일은 선왕조에서 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이다. 요즘은 모든 일을 어찌 죄다 말한 뒤에야 경들이 아는가? 또 이를 위하여 거동하는 것이 아니다. 하며 3번 아뢰니 전교하였다. 요즘의 세상을 보면 부자 사일지라도 혹 박악하거니와 내가 친히 가는 일이 풍속을 진작할 수도 있다. 성명이 이미 내려졌으니 다시 고칠 수 없다. 중조실록 63권 중종 23년 9월 24일 개사 여섯 번째 기사 무과 남치욱 등 17인을 뽑고 돈인문을 거쳐 가다가 효혜 공주의 집에 들렀다. 중조실록 23권 중종 23년 9월 24일 개사 일곱 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이 집에서 술을 공개하고자 하니 시위하는 종지의 시종 대간과 이문 안에 입시한 장사를 다 공개해야 하겠다. 중조실록 23권 중종 23년 9월 24일 개사 여덟 번째 기사 신시 초에 대가가 환궁하였다. 중조실록 23권 중종 23년 9월 24일 개사 아홉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거둥한 집에는 배, 쌀 따위 물건을 의뢰 내려주는 것이니 이제 중미, 조미 모두 각각 25석, 황두 20석, 백목면과 백정포 각각 2동, 관면과 관정포 각각 2동을 효혜 공주의 집에 보내라. 중조실록 63권 중종 23년 9월 24일 개사 여러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전에 진주 목사의 자리가 비었는데 이조가 영해부사 공설인을 진주 목사로 삼고 또 대구 부사 이현보를 영해부사로 삼았으므로 진주 한 고을 때문에 몇 고을 사람이 노동하니 이것은 이조의 잘못입니다. 이 수령들은 빨리 임시키고 진주 목사를 다시 내게 하소서. 또 의주는 지경이 중국과 잇따랐으므로 관방의 중요한 것이고 전수령 허관이 또 잘못한 일이 많았는데 지금 차출한 세목사 김호도 작지를 헤아리지 않고 보냈습니다.
지금 판관 임백손도 이력이 없는 사람이니 다른 고을 판관이 되는 것은 괜찮겠으나 의지로 말하면 본디 새 관원의 재주를 시험할 것이 아닙니다. 채직하소서. 또 임표와 고부의 수령들은 주원을 보면 죄가 없는 듯하니 잉임시키소서 하니 산교하였다. 수령을 서로 바꾸는 것은 과연 패단이 있으나 전에 이 현보가 늙은 어버이가 있다 하여 정장하였으므로 이조가 이 때문에 서로 바꿨을 것이니 이조에 묻겠다. 또 임백손은 갈고 고부와 임피의 수령들은 아랜대로 잉임시키라. 준조실록 23권 중종 23년 9월 25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지응사 한형윤이 아래기를 먼 농의 거동을 성종께서 2번 하셨는데 십몇 년의 의궤를 보면 10월에 거동하였는데 7월부터 결석하고서야 겨우 미칠 수 있었습니다. 신은 시관으로서 장옥에 들어갔다가 곧 지응사가 되었는데 그 뒤에 또 거둥이 있으므로 곧 마련하지 못하였거니와 이제는 대개를 경기에 행위하여 모든 일을 생략하고자 하나 공상하는 물건은 허술하게 할 수 없는데 의궤가 없는 일을 짐작하여 할 수 없으니 도설리 사옹은 제주 경기 관찰사와 함께 의논하여야 하고 지응에 관한 일을 단속하는 종사관을 고례에 따라 사원을 차출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아랜대로 하라. 다만 물선을 다른 도에 분정하면 배단이 있을 것이니 짐작하여 마련해서 백성에게 폐해가 없도록 하라. 준조실록 23권 중종 23년 9월 25일 갑오 두 번째 기사 경기광찰사 김극계가 아뢰기를 병술련의 전교에는 계성부에 유주할 때의 여러 가지 물서는 황해도에 분정하였으나 주정할 때는 다 봉진하지 말게 하였는데 올해에는 지응사가 대주정, 소주정 때에 다 봉진하라고 행위하였습니다. 그 첫날 공상할 물건은 사옹원이 가져가나 그 뒤로 소주정에서 공상할 물건을 즉시 바쳐서 쓰자면 형사가 미칠 수 없을 것이니 미리 바쳐서 소주정에서 쓰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니 선교하였다. 그 진비하는 물건은 성도께서 지나치게 많아서 백성에게 폐해가 있다고 생각하셨으므로 그와 같이 그만두게 하셨으니 이제는 대주정, 소주정에서 진배할 물건은 형세를 보아서 해야 한다. 수라에 바치는 것은 2-3가지 음식에 지나지 않더라도 아랫사람이 마련하는 것은 이와 같아야 하니 그 시절에 있는 것에 따라 작정하여 백성에게 폐해가 없도록 하라. 준조실록 23권 중종 23년 9월 25일은 갑오 세 번째 기사 상이 평안도관찰사 흑윙을 인견하였다. 흑윙이 아뢰기를 신이 처음 도착하여 강계 영변 의주동의 고을을 순심하여 접근하였는데 상지가 전보다 더 닦아지고 군량도 넉넉하고 오래 묵었다는 곡식을 다 먹을 수 있고 모손도 없으며 군사들이 다 씩씩하여 방패와 환도를 들고 보조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신이 창성 이상의 군사문을 점거하여 서계하였는데 그 수는 1,000여 명이고 의주동을 통틀어 계산하면 2,800여 명은 되겠으나 그 중에서 쓸만한 자를 뽑으면 1,600명 남짓 할 것입니다. 말도 살찌고 씩씩한데 이따금 여인말이 있으나 변방 사람은 이 말이 여위이기는 하였으나 임시하에 잘 기르면 험한 길에 익숙한 놈은 다른 도에 살찌고 씩씩한 놈이 도리어 미치지 못한다 합니다. 신이 전에 영말을 보면 그 몸이 작은 놈이 더욱 험악한 길에 능숙하였으니 변방 사람이 한 말이 이치에 그럴 듯도 합니다. 또 내지의 군사를 절도사가 상책하여 보냈는데 그 수가 7,000여 명이나 내지의 군사가 어찌 이렇게 많겠습니까? 대개 3,000명으로 짐작되나 아직 친히 시험하여 가리지 못하였습니다. 농사는 또한 경기 등과 같은데 벽동 밖의 강계와 위원 같은 고을들은 논곡식은 먹을 수 있을지라도 밭곡식은 먹을 수 없으나 강계의 콩은 먹을 수 있으므로 또한 곤패하기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정로를 채탐하는 일은 소신이 내려간 뒤에 고산리, 구랑, 계동 2곳으로 들여보냈더니 삼기이, 우지합, 안점이 매우 험하나 무사히 적의 집을 채탐하여 대6집이 사는 것을 보고 왔고 구랑계로부터 들어가는
써는 적 6명을 만나 곧 쫓아가 한 사람을 잡아서 말하기를 관계에 갇힌 사람들이 나를 쉽게 빨리 수해하라고 너희들에게 와서 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들어왔다 하고 돌아왔는데 그 뒤에 낙노 오투가 부에 나와서 말하기를 이여 농합 등이 때로 모여 부락을 이루어 삼수에서 도둑질을 하려 하고 또 수상 수화에서 채탐하는 사람을 잡으려 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채탐하는 사람을 본 일을 전혀 말하지 않았고 그 뒤에 다시 사람을 보내어 채탐하였더니 나 올 때에 마을 투를 만났는데 나와서 말하기를 나는 마을 투이다. 나를 쏘지 마라. 나는 너희 나라의 기별을 말하려 한다 하더라 합니다. 올해에는 그사 할 수 없더라도 신이 늘 채탐시켰는데 저들은 다 올해의 가을이나 겨울에는 정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합니다. 대저 변방 사람은 말하기를 예전 방법대로 하루에 30리를 가면 3일 자고 4일째 새벽에 저의 집에 들어갈 것이며 우직에 많은 조금은 뭐나 그 거리는 대개 다 같다 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채탐하는 사람의 말을 들은 것일 뿐 그 산수의 형세를 남해에서 귀양 살던 가가리어에게 물었더니 그 말도 같았으며 또 사로잡혔다가 수해한될 때 구량 계동으로 나온 태천의 갑사 유세형이 말한 것도 대체로 다 같았는데 그는 경병으로 들어가면 2일 만에 닿을 수 있고 더디 가면 3일 만에 닿을 수 있으므로 다녀오는데 5일밖에 걸리지 않으며 채탐하는 사람이라면 3일 만에 다녀올 수 있다 합니다. 또 절도사 및 변방 사람과 함께 그 병력을 의논하였더니 본도의 병력만을 쓰더라도 되겠고 군사를 일으키는 시기는 9월이나 4월이 마땅하나 9월에는 혹 초목이 무성한 것을 몰래 숨고 요로로 몰래 넣어서 해치는 일이 있을 것이고 4월이라면 빗물이 많지 않고 풀이 자라는 때가 아니기는 하나 군행이 오래 걸리지 않으므로 쌀을 물에 담가서 말을 먹일 수 있으니 또한 왕래할 수 있다 했는데 이 말이 그럴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저 야인들은 방미하는 일을 잊지 않겠으나 그 군사를 일으키는 시기는 4월 또는 9월에 하는 것이 마땅한지는 조정의 의논이 절로 있어서 조처할 것이다. 또 다른 도의 군사를 쓰면 패단이 있으므로 본도의 군사만을 쓴다면 괜찮겠으나 또한 조정의 의논이 있을 것이다 하며 허경이 아뢰기를 저곳의 길은 좁아서 다 골짜기 물가를 거쳐서 가는데 전혀 벌판이 없으므로 대군이 결진할 곳이 없습니다. 오직 이 파가 30리 거리에 있는데 먼 곳이기는 하나 대군은 부득이 여기에 결진해야 합니다. 대저 조정의 의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적들이 흩어져 사는 것으로 보아 부득이 세 길로 나누어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 군졸은 6천여 명이라야 쓸만합니다. 본도의 군사는 5천여 명인데 신이 이제 올라올 때에도 도중에서 황해도의 수령들을 만나 물었더니 날랜 군사가 많이 있다 합니다. 대개 황해도와 평안도와 있다는 곳이니 그 날랜 군사 1천명을 뽑아 본도의 군사와 합하여 쓸만할 것입니다. 본도의 군사는 그 수가 6천이 넘기는 하나 경쾌한 군사로 왕래할 일이므로 그 정예를 대략 뽑으면 5천명은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도에는 유방할 일이 있어 죄다 적을 치러 갈 수 없으므로 황해도의 날랜 군인과 서로 합하여 쓰려 하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남도의 군사는 가지 않더라도 황해도의 군사는 부득이 가야 한다. 본도의 군사는 유방할 일이 있으니 과연 죄다 갈 수 없다 하며 허경이 아뢰기를 신이 서울에 있을 때에 들으니 군사 말이 가장 여위고 약하다 했는데 친히 가서 보니 병력이 넉넉하고 병량도 넉넉하고 군사 말이 날랬으며 내지의 군사 중에도 날랜 자가 많았습니다. 강계, 삭주, 창성 등의 고을은 군사와 말이 가장 정강하였으며 고산 리지는 군사는 날래나 말은 여위고 약하였고 만파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이 없는 군인은 내지의 안말을 차차로 태워보내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국가의 중대한 일이므로 신이 어느 때에 거사해야 한다고 할 수 없으니 조정의 계책이 정해지기를 기다려서 그 이루어진 계책을 봉행하고자 합니다. 정토하고자 한다면 빨리 의논을 정하여 제장의 무리를 마련하여 개하한 뒤에 내려가야 할 것인데 이 말이 퍼질 것이므로 군사를 일으키는 시기는 비밀리 해야 하겠으나 제장은 미리 차출하여 치장해야 하겠습니다. 또 적의 괴수가 사는 것을 물었더니 이 막지와 이 소울고대는 요즘 침차
비라에 얼마 산다 하며 이어 농합은 파저강 건너편에 사는데 파저강 큰 강이므로 건너갈 수 없다 합니다. 또 의주의 세 성을 보니 매우 넓은데 그러므로 옛 성 안에 살던 사람을 여기로 옮겨보냈고 또 전에 들여보낸 죄를 지은 사람은 거의 다 도중에 달아났다 하는데 신이 아직 점거하지는 않았습니다. 새 성에 13군데의 무너진 곳이 있으나 대저 성이 크고 사람이 적으면 성도 지킬 수 없는데 어느 겨를에 수리하겠습니까? 또 죄를 짓고 입거한 자는 본디 간사한 무리이므로 지경이 중국과 이 땅 곳에서 서로 도둑질하니 이것은 보탬이 없고 폐단만이 있습니다. 변방을 충신하게 하려면 부득이 들여보내야 하는데 억지로 들여보낼 것은 조정조에서 하던 일입니다. 지금 성을 수축하더라도 지키지 못한다면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새 성을 지키려고 옛 성을 버렸다가 새 성도 지키지 못한다면 국가가 거진을 만들려는 뜻에 어그러질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강제로 들여보내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나 죄를 짓고 인거하는 것은 과연 아른 것과 같으니 대신에게 의논하겠다 하며 허경이 아뢰기를 안주는 관방이 중요한 곳입니다. 사변이 있을 때는 삭주와 의지로부터 들어오는 적이 다 안주를 거쳐서 들어오므로 전부터 중요한 곳으로 여겨왔다 하는데 신이 보니 그 노비가 전혀 없어 피피하기가 더욱 심합니다. 전 관찰사 안흥역의 노비를 주려고 형조에 신고하였는데 형조가 그 뜻을 모르고 영노비는 사객의 왕래를 시행하는 것이라 하여 반개하였으니 이것은 형조가 잘못한 일입니다. 크고 작은 사객뿐이 아니라 새 천사가 나오는 경우에도 그 지응은 안주에서 다 하는데 영노비는 주지 않았거니와 안주에는 부득이 노비를 주어야 합니다. 또 남해에서 기양 살던 가가리어는 해남에서 귀양 살고 있는 야인이었는데 신이 내려갈 때 길잡이로 삼으려고 데려갔는데 이제는 또 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당초 데려갈 때 헛옷은 이미 아려서 주었으나 이제는 날씨가 춥고 또 노고하여 왕래하였으니 동옷을 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스스로 말하기를 제 집에는 늙은 어미가 있고 매우 가난하다 하니 본도의 관찰사를 시켜 먹을 것을 제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과연 아른 바와 같다. 또 정토하는 일은 경이 돌아가기 전에 대신을 모아서 의논해야 하겠다 하고 전교하였다. 정토하는 일은 당초에는 올해 9월에 하려 하였으나 9월이 이미 지났고 겨울철에는 인물이 동상에 걸려 염려가 있으니 내년 4월이 괜찮겠다. 전국 전원과 비변사 전원과 병교의 당상을 불러 의주에 들여보낸 주의를 짓고 입가한 사람들이 지경이 중국과 이 땅 곳에서 도둑질하니 강제로 들여보내는 것이 온편한지를 모여서 의논하게 하라. 또 관찰사는 4월이 괜찮다 하나 이때는 풀이 자라는 때이고 또 바로 농사철이니 매우 폐단이 있다. 내년 9월로 의논을 정하여 저들이 방비하는 마음을 늦추기를 기다린 뒤에 거사하는 것이었단가. 거사할 때는 관찰사를 도원수로 삼는데 다른 관찰사를 다시 보내면 일이 전일하지 않을 듯하니 이 관찰사는 여기에 있으면서 좋지 않은 것이 어떠한가. 그렇지 않으면 이 관찰사를 채임한 뒤에 거사하는 것이 어떠한가. 또한 모두 물으라.